그 기존에 그 돌아가신 분하고의 어떤 그 계약 관계, 법률 관계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하고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법률 그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 승계인가요? 그렇죠, 자동 승계.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 승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동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돌아가신 분과 지금 그 점유하는 그분하고 어떤 계약이 있다면 상속인은 그 계약을 승계해야 되는 그런 이제 권리 관계가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점유자가 주장하는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한 뭐 30년간 뭐 무상으로 쓴다 또는 30년간 월 뭐 조금 돈을 내고 쓴다 이런 식의 이제 계약 관계였다면 그 상속인도 그런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텐데 그런 부분을 이제 입증할 그런 책임들이 점유자한테 있는데 지금 마땅한 어떤 증거 없이 그냥 말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수긍하기가 어려운 거죠. 법적으로는 재판 가면은 나중에 그분이 패소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불법 점유라고 그런 볼 수가 있는 건가요? 현재 상태를 네. 이제 정당한 권리 또는 권한 없이 쓰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불법 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 그러면 불법 점유라고 본다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그 시기부터를 불법 점유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전에 것부터 봐야 될까요? 그 어떤 계약 관계 하에서 그 계약 당사자가 사망했다라고 할 때는 그 상속인이 그 권리 관계를 포괄적으로 자동적으로 승계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계기 그런 부분이 어떤 적법과 불법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정당한 계약 관계 없이 뭐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제 그분의 법률 관계, 점유 상태는 불법이었던 거죠. 근데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기고 그 민원이 이제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분하고 계약만 말로 자꾸 이렇게 운운하고 있다는 것은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그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금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에 대한 모든 수익을 토해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이게 입증이 안 되면? 이제 불법 점유라고 한다면 그 불법 점유에 따른 어떤 손해배상, 부당이득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환 책임, 배상 책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이제 그 시효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청구한 때로부터 소급해서 10년간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좀 그런 게 저희도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분의 주장으로는요, 이제 이 서류를 가지고 이제 내가 이 땅을 정당하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주차장 허용이 난 서류에 있는 그 필지 중에 3-3번지 있잖아요. 거기가 그분 땅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땅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냐. 네. 이걸 하려면 임대차 승인을 먹으면 가 있어야지만 네. 승인이 주차장 승인이 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딱 서류 요거 한 장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분 말씀을 듣고는 내가 합법하게 그 사람 동의를 다 얻고 했기 때문에 주차장 승인이 난 거다. 내가 합법하다는 증거가 이거다라고 주장하시거든요. 이게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주차장 영업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업종인데 그 신고 이제 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 수리서에는 이 문제된 그 땅의 이제 번지가 포함해서 신고 수리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근거가 된 뭐 어떤 만약에 근거를 뭐 임대차 계약이든 아니면 사용대차 계약이든 이런 식의 근거를
아마 냈을 것으로 짐작은 되는데요. 관으로서는 그게 형식적으로 그 계약서, 서류 이런 부분이 그 근거 서류를 보이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수리를 해주는 정도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만약 그 계약서가 위조가 됐다. 임의로 본인이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그 도장을 꼭 찍어서 그냥 남의 도장을 꼭 찍어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수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신고제인 건가요? 그러니까 허가 이게 다 나와서 사전 조사를 다 하고 오케이 주장 허가 이거인 건가요? 이런 서류가? 이제 영업마다 그 이제 신고로 족한 그런 영업이 있을 테고요. 또 어떤 경우는 관에서 이제 허가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그 걸로 해야 할 수 있는 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은 이제 신고술인데요. 이게 이제 허가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으로서는 제출된 그 서류들 그런 서류들을 과연 그게 위조됐느냐 안 됐느냐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심사하고 뭐 그 임대인한테 소유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써준 적 맞냐 써준 적 있느냐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고든 허가든 간에 그 서류들이 제출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서류가 과연 그 땅 소유자의 그 정당한 그 동의를 얻은 또는 그분이 작성한 이런 진정한 계약서, 위조되지 않은 계약서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부분 좀 그러네. 그럼 진짜 저희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뭐 공장을 진다는 거 건설을 할 때도 네. 뭐 땅이 누구 건지 이게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지 확인은 기관에서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그렇죠. 관에 이제 그런 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인 한계입니다. 사업자 등록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자 등록하려 그러면 그 사업자 등록할 그 장소에 사용 권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거든지 아니면 남의 거라면은 임대차 계약서든 뭐 사용대차 계약서든 이런 게 필요한데 그 계약서에 뭐 이렇게 임대인의 도장 이런 부분이 진실한 것으로 보고 기본적으로는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저희 약간 그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 할 때 보통 사업자 등록된 주소 찾아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람 모른다 하는 게 이런 경우라고 그냥 볼 수도 있는 예를 들자면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엔 그거여가지고 이게 서류를 그냥 제가 내 땅이에요라고 하고 낸다고 정부가 기관이 그래요 알겠어요 사인하는 거는 아닐 거지 않냐. 저뭐 사업자 등록을 낼 때도 네. 보통 이제 저 뭐냐 부동산 계약서나 뭐 이런 걸 내잖아요. 임대 계약이나 뭐 이런 걸 낼 때 그 서류가 맞는지 자체를 확인을 안 할 수밖에 없는 못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행정관청에서는 이제 뭔가 신고나 허가의 바탕이 되는 임대차 계약서 이런 부분들이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할 어떤 여건, 권리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요 시스템상.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전제하고 처리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은 그 계약서가 만약에 위조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위조에 따른 사무소 위조죄 또는 사무소 위조 행사죄 이런 부분의 처벌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런 위험한 짓은 안 하지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그런 행위들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관에서는 그걸 뭐 일일이 챙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저희도 그냥 봤을 때 이분이 요 땅 주차장 하겠다고 그 문서를 위조까지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추측을 하자면.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요. 그걸 이제 돌아가신 분하고의 어떤 문제고 또 과거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사람 간의 관계는 조금 다기하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땅을 좀 써라. 네가 좀 몇 년간 그냥 써도 좋다.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그냥 자기가 임대차 계약서를 좀 써가지고 그냥 낼게요라고 이렇게 해서 처리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 동의가 이제
지금까지도 그런 동의가 적법하고 뭐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서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뭔가 이 부동산 관계에 대한 서류가 제출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다만 근데 그 계약이 언제까지며 어떻게 될지 뭐 임대료가 얼마였는지에 대한 파악은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그 계약서가 그러니까 정확한 계약서였는지 맞습니다. 네, 뭐 허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게 계약 기간부터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 그렇게로 정리를 해주시면 네, 될까요? 네. 어쨌든 이걸로 알 수 있는 정보는 딱 팩트는 딱 그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리가 된 걸로 봐서는 그 땅, 문제된 그 땅이 뭔가 대가를 주고 그 임대차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일정 기간을 쓰는 그런 사용대차 계약을 하든지 라고 하는 그런 서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제출된 것으로는 보입니다. 추정은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가 과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허락을 받은 적법한, 민사적으로 적법한 계약서냐라고 하는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관에서 뭘 확인해가지고 그걸 처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서류가 들어가서 처리는 됐다. 이 정도의 어떤 의미부여 정도입니다. 그럼 이게 어쨌든 서류 자체는 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을 거니까 확인은 가능하겠네요. 있는 서류는. 그 이제 서류들이 이제 보관 연한이 있거든요. 다. 그래서 그 보관 연한이 우리가 이제 법원의 서류들은 대부분 다 한 5년 정도. 아마 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건공서 서류 보존 기한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5년 정도가 아마 아닐까 그렇게 심리합니다. 그럼 이게 2001년이니까 남아 있을 확률은 별로 없죠. 네. 이게 증명이 안 되네요 상황이. 그러니까요. 이게 민사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민사적으로 끝나야 될 그런 가능성이에요. 대부분. 지금 일단은 좀 그런 부분이 여기서도 그 땅이 지금 필지가 두 개가 엮여 있는데 다른 필지 주인도 관리하는 건 알고 계셨대요. 근데 이제 뭐 통장이고 하니까 뭐 그쪽 주민들 사는 동네에 우리 땅도 좀 있는데 거기 뭐 관리 그냥 같이 하는구나, 주민들 주차할 수 있게,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돈은 받으시는 걸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분은 그 상황은 몰랐고 지금 제일 큰 부지를 가지고 있는 이쪽은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고. 네. 네, 그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땅 소유자들 간의 관계에서는 그게 적법한지 또는 불법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가름하는 게, 그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허락을 받고 그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그런 점유하는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가 가장 판단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그 어쨌든 동의를 받고 허락을 받고 쓰면서 좀 예상치 않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고요. 결국은 땅 쓰도록 허락해 줬느냐 그걸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 지금 이제 다른 필지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공장 주차장도 있고 자기 이제 그쪽 부지 주차장도 있고 뭐 주민들로 이제 좀 차도 되고 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 땅을 이제 먼저 창고 그 공장 임대인들이 쓸 수 있게 하고 하는 거를 주민도 같이 대고 하면서 그럼 통장님이 바로 또 집 앞이니까 이제 다른 지나가던 사람들 못 되게 이 정도 관리는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고, 계약할 때도 그 상황을 알고 그 땅을 구매하실 때도 알고는 계셨다라고는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주차장 등록까지 되어 있고 돈을 거두고 있는 민영 주차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요거 돈을 거두는지는 모르는 상황이 이게 이전 계약부터 이걸 계속 승계해서 인정을 해줬다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건 이제 그 두 분 간의 계약이 이제 뭐 그런 어떤 조건, 이런 조건이 걸려 있는 계약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분들의 그 말로서 이루어진 거라 사실은 좀 따지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땅을 써도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허락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허락이 있었다면은 그
허락하에서 하고 있는 점유는 적법한 점유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그런 만약에 그 소유자의 어떤 뭐 그 생각했던 바 의도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게 이루어진다면 그 소유자로서는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되거든요. 또는 사용대차 계약인 것 같은데요. 돈을 안 받으니까 사용대차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지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게 이제 어떤 조건 하에서 내가 땅을 쓰게 했는데 저 사람 왜 돈을 받아? 라고 하는 부분을 따지는 것은 지금 사건 해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왜 굳이 주차장은 사실 주차료가 비싸지도 않거든요. 한 5월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 땅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나중에 여기가 또 재개발 지금 또 준비 중인데 그래서 한 20대 정도 될 수 있는 땅이다 보니까 이거를 취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취득은 하기는 어렵고요. 그 지금 구조상 이제 그걸 뭐 오랫동안 영업을 해온다고 한들 그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조는 뭐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취득 시효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그거는 20년간 자기 땅인 걸로 알고 뭐 이렇게 점유하면은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남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논리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 사건에는 그 접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땅으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냥 임대차 계약을 해서 점유를 하든 아니 무단 점유를 하고 있든 간에 그거는 자기 땅인 줄 알고 점유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안 맞기 때문에 시효 취득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비록 이렇게 민사적으로는 불법 점유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면 그 영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이제 바라보고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구나. 보상이 됐구나. 영업 보상인 거죠, 결국은. 지금 이제 어쨌든 이거는 듣고 지금 그러면 땅 주인들은 지금 어떤 조치를 통해서 이거를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뭐 지금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일부 땅 주인은 뭔가 허락은 해줬는데 그거를 돈 받는 부분은 이렇게까지는 몰랐고 그 부분은 동의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고 또 어떤 땅 주인은 과거에 뭐 임대차 계약이 됐는지 예전 계약 당시에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적법하게 지금 계약 하에서 쓰고 있는지조차도 좀 불분명하고 이런 상태인데 이런 그 정도의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은 일단은 임대차 계약을 중지를 하고요 또는 무단 점유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분들을 나가달라 그 땅에서 비워달라라고 하는 명도 소송을 통해서 빨리 해결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사실은 뭐 이거를 형사적인 문제로 해서 처벌하기도 좀 어렵고 또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결국 민사적인 명도 소송을 통한 해결 이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그 주차장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주민들이잖아요. 근데 그 주차장이라는 게 무슨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그냥 라인 하나 꺼진 이제 도로인데 거기 뭐 비워달라고 하는 게 어디를 어떻게 비워달라고?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명도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생각을 하잖아요. 건물에 뭔가 세입자가 쓰고 있는데 기간이 다 돼서 나가달라 이런 걸 명도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명도 내지 인도라고 하는 부분은 굳이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이 같은 토지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이렇게 주차장으로 영업을 하든 또는 토지를 농사 목적으로
쓰다가 기간 다 돼서 안 나가는 그런 경우도 내 땅 비워줘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땅 주인이신 원장님 분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무슨 뭘 더 할 수 있겠냐, 나는 그냥 보고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나는 어차피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제공한 땅인데 그 땅을 주차장으로 저 사람이 무단으로 쓰고 있다고 내가 뭘 하자니, 난 어차피 주민들한테 준 땅이고 내가 손해본 건 없다, 나는 무상으로 제공한 땅인데 주민들이 되고 있을 뿐인데 그 중간에 저 아저씨가 이득을 취한 것 뿐이다, 그래서 나는 하지 말라고는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다, 내가 이걸 소송까지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주장이시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소송을 못하는 그런 이유는 뭐 세세하게 알 수는 없죠. 개인의 어떤 감정과 의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우리가 드라이하게 법적으로 그냥 보자면 그 땅을 뭐 돈을 들여서까지 또 감정을 낭비하면서까지, 감정을 부딪히면서까지 이렇게 소송으로 해결할 만한 소유자의 어떤 실익,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그분은 그걸 가지고 뭐 내보내고 나서 돈벌이를 할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주민들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만 갖고 있는데, 그런 분에게 큰 돈 들여서 또 저 사람하고의 어떤 부딪히는 그런 부분을 굳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닐까 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라고 하고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네. 무상 제공한 건데. 무상 아까 그 돌아가신 분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 계신 분이.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땅, 돌아가신 분의 땅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럴까요? 그게 그 계약이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어떻게 상대방이 점유하는 분이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뭐 30년간 뭐 내가 무상으로 또는 30년간 아주 헐값으로 이렇게 쓰기로 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정도의 계약이라고 하고, 그게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상속인도 그 계약을 승계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권리 관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점유자의 어떤 태도 이런 걸로 봐서는 그 증거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태는 불법 점유, 또 무단 점유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은 내보내고, 또 소멸시효 끝나지 않은 이제 소급해서 10년치 이런 지료, 부당이득 이런 걸 청구할 수 있는 구조죠. 이제 저희는 간단히 생각했을 때 나는 그냥 너희들 무료로 써 했는데 그 땅에서 누군가가 딴 일을 한 거고, 실제로 쓰기는 또 주민들이 쓰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야 관리비 좀 거들게 하고 관리비 거둔 상황인데, 땅 주인이 난 무료로 그냥 쓰라고 한 땅을 저 사람이 저기서 장사했다고 내가 뭐라 할 거 있나? 근데 주민들이 썼는데 약간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근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자체가 무단 점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증명이 안 된다면.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냥 간단히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 그 땅을 30년간이라든지 그렇게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법원에서도 그게 쉽게 그럴 수 있지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당연히 일반적이지 않죠. 그죠? 네, 당연히 일반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뚜렷한 증거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이제 법원이 인정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30년짜리 뭐 임대차 공짜로 쓰는 임대차 계약서가 나왔다 정말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그 임대인 당시 땅 소유자가 도장을 찍은 게 맞냐라는 부분까지도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지금 점유자한테 물어봤을 때는 임대료를 한 번도 낸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거 자체부터 일단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법적으로도 그런 부분인 거죠. 아니요, 뭐 그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는 저는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그 땅 가진 분이 좋은 뜻으로 그냥 관리도 하고 뭐 쓰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뜻으로 아마 내놓은,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취한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조금 이제 그 땅 소유자의 뜻과는 좀 다른 용도로 뭔가 쓰여지는 이 이득을 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마찰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잘못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유는 이제는 좀 정리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소유자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냥 좋은 뜻으로 내놓은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해지하고 내보내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 법적으로는 방향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좀 주차하시던 주민분들의 제일 억울한 건 어쨌든 이제 더 이상 돈을 안 받으시면 뭐 해결될 문제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저 어쨌든 학원에서 뭐 운영을 하면서 피해 받는 것 때문에 학원에서 우리한테 제공해준 땅인데 왜 네가 돈을 이때까지 걷어왔었던 거냐 그 돈을 돌려달라 라는 주장을 이제 주민들은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분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주차료 낸 돈을 돌려받기는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 계약에 따라서 지급한 돈이거든요. 서로 합의에 따라서. 근데 그 땅이 결국은 저게 무단 점유한 땅이었네 라고 하는 부분을 나중에 그 실제와 다르게 이제 알게 됐다.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됐다. 손치더라도 그 이용 계약에 따른 지급한 이용료 이런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로는 아주 부족한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이거 자체가 사기였다라고는 못 보는 건가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 그 주차장 이용하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그거 역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망을 해서 속여서 돈을 받아내는 부분인데 이 주차장 이용 계약의 본질은 내가 땅을 주차를 대는 그 공간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그런 구조인데 기본적으로는 다 만족된 거예요. 그 땅을 제공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땅이 알고 보니까 그 무단 점유하는 땅이었다. 근거 없이 하는 땅이었다라 손 치더라도 그 기본적인 어떤 이용 계약에 대해서는 차이가 결국 없거든요. 땅 쓰고 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좀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제 현대판 봉이짐 선달이다.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근데 뭐 저희가 가령 뭐 강물을 진짜 김선달처럼 팔았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사기죄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강물을 생수라고 팔았으면은 그 매매 계약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는 사람은 그걸 강물로 생각을 안 하고 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구조는 그 땅을 이용하는 대가로 얼마를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다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 땅이 비록 무단 점유일지라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은 땅 소유자와 무단 점유자 간에 해결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뭐 가령 이제 저희 뭐 공원 같은데 입구에서 서서 제가 뭐 이 공원 입장료 1,000원입니다. 하면서 제가 그냥 받는다 하더라도 1,000원 낸 사람은 공원을 돈을 내고 들어갔기 때문에 공짜 공원이라 하더라도 사기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뭐 글쎄요, 그 비유가 딱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죠. 어쨌든 사기를 하려면 내가 돈을 받고 뭐 주기로 한 대가를 안 준다든가 대가가 부실하다든가 이 대가 자체가 없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죠. 뭐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땅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돈 내고 나는 점유를 주차장 이용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 된다면 사기죄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주민분들이 그걸 아시고 난 뒤에 또 돈을 안 내셨는데. 아니,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사기죄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좀 제일 이해가 안 돼서 주민분들도 이제 이 땅이 걔 땅이 아니래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그거를 등기부를 떼보고 확인을 해보고
그 원장 땅인 걸 알고 원장한테 가서 너가 빌려줬냐? 난 그런 적 없다. 너네들 그냥 공짜로 되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고 그 점유자한테도 원장이 얘기를 했대요. 네. 너 혹시 돈 받고 있냐? 네. 아니다. 나 돈 받은 적 없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주차장 이용하시는 거 뭐 하셔라. 이제 주민들 쓰는 건 주민들 쓰게 해라. 네. 약간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돈은 절대 받지 마라. 혹시라도 받은 거 있으면 다 돌려줘라. 그런 걸 이제 주민들이 아니까 뭐야 내가 이때까지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던 땅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뺀 거죠. 네. 근데 그게 어쨌든 계약상의 내용은 다 네. 지켰던 거죠. 네. 아, 참 복잡하네요 이것도. 한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죠. 뭐 임대차 계약으로 뭔가 쓰다가 어떤 공간을 주차장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그 안 나가요. 그런데 계속 주차장으로 써서 돈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월세는 안 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기가 되느냐? 안 되죠, 그건 당연히.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차장 그 계약, 이용 계약은 기본적으로 땅을 제공하고 그 땅을 제공하는데 사용료를 받는 이런 구조인데 그 구조에 변함이 없거든요, 별로. 그 자기가 주차장을 쓰고 있는 땅의 임대차 계약이나 뭐 이런 점유 권원 이런 부분이 있든 없든 간에. 짜증은 나는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럼 지금 이제 뭐 그쪽 관리 부분 조금 이해가 다 된 것 같고요. 그 지금 이제 주민들의 주장 하나가 이제 주차비를 안 내면 차량을 파손시킨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만약에 진짜 파손을 했다라고 이건 근데 증거가 명확하진 않아요. 뭐 이게 CCTV가 제대로 있지도 않고 찍히지도 않았고 해서 근데 뭐 이제 주민들의 의심상 안 낸 차들이 타이어 펑크가 나 있고 차가 기스 끓여져 있고 뭐 이렇게 열쇠로 쭉 끄는 있잖아요. 그런 자국이 나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번호판을 떼버린 그런 사건까지 있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진짜 점유자가 한 행동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당연히 그는 뭐 그 재물 손괴라고 하는 형사상 처벌까지 가능하죠. 소송을 통해서. 그 저기 무단으로 주차한 차를 그렇게 훼손하게 되면 당연히 형사처벌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럼 지금 이 거기에서 주차장에서 문제된 거에 대해서 주차 관리하시는 점유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차량이 문제가 생긴 부분에. 무단 점유한 차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없는 거죠. 돈을 받고 뭔가 공간을 제공했다 그러면은 그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계약상의 의무 아닙니까? 근데 돈도 안 내고 점유하는 차를 관리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차가 손상됐거나 부서졌다는 거에 대한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하죠. 그게 뭐 이상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의 행동이었다. 훼손한 게.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훼손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안 낸 걸 안 냈다라는 거에 보복성을 그렇겠다면 더 죄가 커지나요? 아니, 뭐 그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감안해서 하는 거죠. 이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주차장 자체가 이제 어쨌든 뭐 그래 뭐 알겠고 너네가 주차장을 관리했었고 내가 이때까지 돈을 냈었는데 주차장 자체가 제대로 운영은 된 게 맞냐라는 주장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주차칸이 점점 줄어들더래요. 칸이 그 이제 주민들 말로는 처음에 20칸이었는데 똑같은 땅을 가지고 나 차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21칸 늘대요. 칸이 이게 좀 줄어들고 이런 거 자체는 문제가 되는 안 되죠. 아, 근데 뭐 그걸 알고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계약할 때 공간이나 이런 걸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주차 도중에 어느 순간 공간이 줄어들고 문제 안 됩니다. 뭐 CCTV나 설치도 뭐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 그건 문제 안 됩니다. 주차장 관리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 그렇죠. 이용 안 하면 되시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그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이용 안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비용이 싸잖아요 지금. 근데 주변 월 2만 원 뭐 이렇게 하신다며. 그 옆에 그 공룡 조금 더 가서 있는. 아니 어쨌든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힘든 값이죠 그게. 그렇죠. 예, 그냥 계약상의 문제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 땅을 쓰면서 주차장 영업을 적법하게 하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각하면 그대로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앞에 선입관, 무단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선입관이 게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꾸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단이 헷갈리는 거죠.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사람 만났을 거면 돈을 이제 어쨌든 그 사람 주장은 내가 주인이 바뀐지도 몰랐고 땅 소유자가 바뀐지도 몰랐고 전유자 주장으로는 땅 소유자가 바뀐지도 몰랐고 그거를 이제 그 사람 주장이 최근에 알았다 한 몇 주 전에 그래서 이제 돈 안 받을게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러시고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그럼 받았던 돈에 대해선 돌려주거나 할 의향이 있냐라는 주장이 그럴 순 없다. 나는 몰랐었던 부분이었고 이제 나는 그걸 파악한 거고 내가 이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걸 내가 왜 돌려줘야 되냐라는 주장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맞는 말이죠 뭐. 그래요? 계약 관계에 따라서 한 건데 뭐 거기서 사기죄든 아까 뭐 돌려줄 민사직이든 의무든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시네요. 근데 이게 내가 몰랐었던 건데 왜 그게 내가 잘못이냐라고. 뭘 몰랐어요? 땅 주인이 바뀐지도 몰랐었던. 그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은 그 사람이 알았든 몰랐든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법률 관계에 하등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냥 자기는 나는 저기 주인 바뀐지 몰랐다, 사망한지 몰랐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자기한테는 뭔가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관계가 없어요 별로. 계속 살아 계셨던 아니면 뭐 사망해서 다른 상속인이 생겼던 지금 우리가 법률 판단하고 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임대차 계약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종전에 사망하신 분하고. 그러면 결국 지금 이거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땅 주인이 나서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간단한 문제인데 그분이 안 나서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분이 만약에 나서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땅에 뭐 필요한 분들, 이 땅이 정말 필요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분들이 나서야 되는 거죠. 대신해서 뭐 돈을 내든지 해서 우리가 돈 다 낼 테니까 명의만 좀 빌려달라. 명도소송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결될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에 관한 위임을 그분들한테 해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름은 땅 소유자 이름으로 하시되 땅 소유자가 뭐 나는 뭐 이 땅 가지고 돈 받을 것도 아닌데 내가 돈 내긴 좀 그렇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둘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